정말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 밤새고 읽으셨던 기억 갖고 계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책이 밤새고 읽은 책이에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른을 위한 말 지식을 내놓은 노경아 작가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합니다. 책 출간을. 고맙습니다. 이야, 첫 책을 내놓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책을 내가 여러 번 저한테 책을 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서점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서점에 가면 오늘의 신간에서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거절을 하다가 이번에는 나이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벌써 50대 중반? 내가 한 일이 벌써 29년?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말을 사랑하는 분들께 이런 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냈습니다. 네. 자신있게. 자신있게 내실만 하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메밀국수를 만든 장인이 내놓은 한 그릇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그런 책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이 글 관련 일을 하셨잖아요. 네. 물론 자막으로도 소개가 되겠지만 작가님이 직접 어떤 분인지 작가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을 네. 보시면 더 좋아요. 네. 저는 교열 기자입니다. 신문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기자들이 있을까 물어보면 취재 기자, 편집 기자, 사진 기자, 뭐 미술 기자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열 기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신문사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예민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교열 기자거든요. 근데 교열 기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 앞에서 제가 말했던 취재 기자가 쓴 기사, 그다음에 편집 기자가 만들어낸 그 신문으로 나가기 전에 그 대장 안에, 그러니까 기사를 가지고 제목을 달잖아요. 그 제목을 보고, 그다음에 사진 기자가 그 사진 찍고 밑에 설명을 달잖아요. 그 설명을 또 보고, 또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평기자였다가 국장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논설위원실로 올라갑니다. 논설위원들이 쓰는 사설, 칼럼, 그거에다가 더하기 또 그 미술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래픽 안에 보면 또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부분의 오류. 저희가 그러니까 신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들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띄어쓰기 단순 오탈자만 본다면 그거는 교열 기자가 아니고요.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을 경우, 흐름이 좀 어색한 경우, 아까 오다가 본 말이 있는데 일본어 잔재.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교열 기자가 마지막에 보고 문제 없어요 라고 내면, 오케이를 내면 이제 그게 신문으로 나와서 독자들한테 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은 정말 우리 글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쓰실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글자, 단어, 맥락, 문맥, 글 자체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쵸? 네. 저는 사실 교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기사들, 정말 많은 칼럼을 보는데요. 그게 굉장히 즐거워요. 이게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텐데 내 아이가 밖에서 놀다 보면 때도 묻혀오고 찢겨도 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아이를 제가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묻은 거 없애고 예쁘게 해서 꺼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매 기사 볼 때마다 기뻐요. 야, 저는 아이는 키워본 적 없지만 그 마음은 이해하거든. 조카들 많이 저희 집에서도 뭐 씻기도 하고 다 했으니까 깨끗해진 아이가 제일 예쁘잖아요. 네. 정말 자랑하고 싶죠. 네. 아이고 예뻐라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 기분이시군요. 네. 제가 사실 책을 내고 나서 많이 들었던 반응 중에 하나가 음성 지원 된다는 거였는데 네. 제가 그렇더라고요. 노경아 작가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투가 정말 좋더군요. 이분 투가, 문체가. 그러니까 언니께서 워낙 따뜻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교열 기자 중에 글 쓰신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글을 보면 너무 딱딱하고 문법 위주고 그래서 독자들이 보다가 너무 어려워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나는 독자들하고 이야기하듯이 한번 써볼까?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따뜻함이 배어 있으니까 읽는 분들도 따뜻하겠다. 워낙 우리말은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 편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글이 하나 마련졌고 더군다나 이제 금이 언니가 그걸 알아봐 주셔서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옆에서 조근조근 같이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읽는 내내 진짜 손에서 놓을 수 없었고 계속 얘기를 주고받는 기분이 들어서 끝까지 기분 좋게 읽었고요. 또 하나 제가 퀴즈 맞히는 거 좋아해요. 네. 저 같은 사람을 노리신 거죠? 네, 맞아요. 여러분 모든 글의 앞부분에 퀴즈가 2개씩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너무 근데 저도 틀릴 정도로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거 내가 모르고 썼구나. 저도 그러니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러셨죠? 다 맞췄어요? 얼마나 틀렸어요, 작가님? 저도 꽤 틀렸어요. 네. 저도요. 그죠? 저도 생각보다 꽤 틀렸어요. 노렸어요. 어떤 전문가도 헷갈리는. 야, 네, 그런 거 몇 개만 예시를 들어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틀렸던 걸 좀 찾아볼까요? 네. 네네. 예를 들면 도리도리 다음에 맞는 것은 여러분 잼잼, 젬젬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잼잼이죠. 저도 잼잼인 줄 알았는데 정답은 젬젬입니다. 죄암의 줄임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짓다 할 때 죄자에 미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받침이. 네네. 젬젬. 네. 와, 여태까지 몰랐어요. 대부분 그 어른들은 예쁜 아가한테 도리도리 잼잼 이렇게 하지만 이 잼잼을 쥐암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요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소소한 양념 같은 거고요. 네. 본 줄거리를 한번 메인 디쉬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 어휘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품격이고. 그런데 그 품자라는 한자어를 보면 말 3개가 들어있잖아요. 말구자가, 입구자가. 그만큼 말을 잘해야지 그 사람을 누구든지 존경할 수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만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은 40대겠다? 예쁘네? 이 정도지만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에는 정말 따뜻하다. 저 사람 아는 게 참 많다. 남을 배려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을 쓰느냐인데,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가 무심코 썼던 말인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좀 많이 다뤄봤어요. 벙어리 장갑 그런 거. 네, 예. 네, 벙어리 장갑도 있고. 벙어리 장갑이 왜 틀린지도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네. 그리고 장애우라는 말. 네, 맞아요. 네. 이게 우가 벗이라는 말이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말인 줄 알더라고요. 장애인을 벗으로 친구로 여기는 네네. 거니까. 근데 이 말은 이 따뜻함을 뒤집어 쓰고 있는 정말 나쁜 말이거든요. 이유는 2가지를 둘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우리는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만약에 3살 어린아이가 말을 막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80 할아버지쯤 되는 분이 다리를 이제 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걸었는데 장애우야 라고 하면 3살과 80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장애를 가진 친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 버릇없는 거죠. 네, 버릇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조직의 그런 말은 나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말고 누군가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칭이 1, 2, 3인칭이 다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노병합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뭐 기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장애우라고 만약에 제가 이제 좀 아파요. 저는 장애우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장애를 가진 친구입니다. 제가 저를 친구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장애우는 1인칭으로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내가 나를 지칭할 수 없군요. 네, 굉장히 비주체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책으로 통해서 책을 읽고 나서 아 잘못됐구나를 좀 알고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다 왔습니다. 그 예시를 두 개만 더 좀 제가 들어보면 벙어리 장갑이 잘못된 표현이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벙어리 장갑 하면 예쁘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색깔도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벙어리 장갑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아픈 분들은 아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를 비유한 거지. 네. 말을 못하는구나. 입은 있는데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지금 북한에서는 통장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네요. 통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엄지손가락만 빼고 네. 통으로. 예뻐요. 그런데 이제 일부 우리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손모아 장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모았다. 이거 참 예쁘잖아요. 이런 걸 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언어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미 그렇게 굳어졌는데 뭘 바꿀 수 있거든요. 네. 댓글이 그런 경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댓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온라인상에서 쓰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네티즌도 지금 이제 누리꾼으로 바뀌었고 예. 전철 타러 가면 왜 그 스크린 도어라고 그렇게 써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안전문으로 거의 바뀌어 있고요. 처음에는 뭐야? 이랬는데 언론 플레이라는 말도 익숙했는데 지금은 여론몰이라고 한 사람이 쓰기 시작하니까 쭉 되면서 자연스러운 말이 됐고요. 말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말보다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TV를 보시거나 뭐 이런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까 길가에서도 보는 뭐 간판이건 네. 정말 눈에 띄는 게 너무 많겠어요. 직업병. 예. 저 제일 심한 경우 어떤 거냐면 이제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 화장실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러면 라든가 뭐 하여튼간 네. 많죠. 예. 그러면 제가 가방에서 얼른 펜을 꺼내요. 피지 마세요에 이렇게 하고 오. 네. 이런 분이 해놓으시는 거구나. 나는 가끔 보면 그런 표시가 돼서 누가 이거 여기에 펜을 들고 들어오시지? 이런 분이 하시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조용히 하는 건데요. 전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심한 편은 아니고. 근데 당사자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쓰면 안 되는 단어 쓸 때 그럴 때는 제가 고쳐줘요. 네.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이걸 쓰면 안 돼 생각하는 안 되니까. 경우.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희귀병. 맞아요. 네. 이 책에 있어요. 예, 뭐 어제 TV 봤는데 희귀병 환자가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마음이었는데 희귀병 자체가 또 상처를 주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드물어서 귀한 병은 없잖아요. 희귀하다는 건 귀하다는 게 들어간 거거든요. 네. 드물어서 귀하다. 귀한 병. 네. 이거 병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꼭 잡아줘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읽었는데 좀 뜻이 통한다? 예를 들면 뭐 하마터면인데 하마터면 뭐 이렇게 쓰는 거. 통틀어인데 통털어. 네, 통틀어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쓰면서 그냥 교열 본능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웃음 써가지고 그냥 휙휙 넘기고 이럴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정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은 꼭 찍어줍니다. 네. 근데 작가님이 책에 쓰셨는데 희귀병이 아니고 희소병이라고 써야 맞는다고. 네. 그리고 제가 또 공감해 갔던 것 중에 하나는 피로회복제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박 무엇이나 구 무엇이나 이제 많이 여러 말 사서 드시잖아요. 꼭 피로회복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틀린 말이어서 저는 여태까지는 원기회복제로 썼어요. 근데 작가님이 써주신 게 더 좋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제가 그 피로회복 관련해서는 한마디 딱 세게 말해요. 피로회복하면 죽어.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거는 그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 피로를 자고 일어나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시 건강하게 아싸 일어나는데 회복을 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로가 또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래 못 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TV 보면은 광고도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자막에도 나와요. 피로 회복하자, 뭐 하자, 막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해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 다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작가님이 제시한 대안은 피로 해소제. 네.
네. 피로 해소제가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 참 글이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작가님 항상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좋더라고요. 아, 네. 언니 우리 이거 피로 해소제 네. 이것도 캠페인 합시다. 네.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광고 들어오겠는데. 피로는 해소하는 거예요. 피로 회복하면 죽어. 자, 그러니까 피로 회복제가 아니라 하시면 제가 피로 해소제 해볼게요. 저쪽 보고 시작. 아, 네. 피로 회복제 아니고 피로 해소제. 우리 네. 광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하죠. 무조건 합니다. 저희 어렵지 않아요. 연락 주세요. 아,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작가님이 이 책의 제목을 어른을 위한 말 지식이라고 쓰신 거죠? 네. 그 의미도 설명해 주세요.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내가 뭐 주민등록증 나오면 어른이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니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철부지라는 말도 제가 했잖아요. 이 철이라는 게 사실 그 어떤 살아가면서 이치를 깨닫는 그런 의미예요. 대부분 철을 한자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순 우리말이거든요. 근데 이 철이라는 게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다는 게 내가 억지로 막 공부를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경험하고 뭐 마음이 조금 커지고 이러다 보면은 저절로 내 몸속에서 이렇게 나잖아요. 철이라는. 그래서 철이 나다라고 하고 아니면은 철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철 들다라고 하잖아요. 그 철든 사람을 어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철이 들다 보면 머물지 않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나는 이제 나한테 만족 이러고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도 내가 알고 있는 말이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찾아보고 내가 잘못된 말이구나. 바꿔 쓰고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을 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더 좋아요. 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도 소중하고 이왕이면 그 말을 제대로 하고 글도 제대로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 네.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저 다음에 질문하면 네. 질문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갖다 쓰세요. 저작권 딸 네. 없어요. 갖다 쓰시고 출판사 대표님 갖다 쓰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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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쓰세요. 네. 한 건 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더위가 좀 가셔서 살만해졌지만 올여름은 정말 더웠잖아요. 네. 근데 이 더위에 관한 말도 진짜 많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더 깨달았거든요. 네. 더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진짜 올여름처럼 더웠던 길고. 그런데 올여름은 특징을 딱 잡자면 무더위였다라는 거예요. 무더위.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더위 이러면 매우 덥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너무 않죠? 덥다고 네, 생각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더위는 물 더하기 더위거든요. 물이 들어가서 축축한 더위예요. 근데 이게 습도가 높을 때. 네, 리을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무더위라 그래서 정말 축축한,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더위인데 이런 무더위를 표현하는 또 우리말 예쁜 말이 되게 많아요. 가마솥 더위, 찜통 더위. 이거 어떻게 힘들어요. 이쁘지 않고 힘들어요. 네. 이거 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왜 여자들은 남자들도 요즘엔 살림을 많이 하시니까 뭔가 음식을 할 때 뜨거운 물이 필요하면 찜통에다 물을 끓이잖아요. 뚜껑을 덮고 빨리 끓이려고. 그래서 막 끓어오를 때 뚜껑을 딱 열고 얼굴을 댔을 때 그 뜨거운 김이 확 내 얼굴에 닿을 이게 바로 찜통더위잖아요. 가마솥도 마찬가지예요. 가마솥도 그 절절 끓는 밥이 되고 할 때 엄마들이 밥이 이제 뜸 들일 때가 됐나 이렇게 열었을 때 그 확 올라오는 그 습기와 맞게 막 이게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무더위, 찜통더위, 가마솥더위는 다들 습도와 관련이 있는 그런 더위고요. 네. 반대의 더위도 있잖아요. 반대는 강더위예요. 이 강을 우리는 한자어 이 강 세다, 그걸로 생각하는데 이게요. 강은 순 우리말이에요. 이거는 물기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뭐 비도 안 오고 그냥 햇볕만 쨍쨍 내려질 때 습도가 낮을 때. 네네네 맞아요. 불볕더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게 강더위거든요. 근데 이 강을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이제 더위에서 살짝 벗어나서. 강된장. 아, 네. 강된장은 우리는 된장은 찌개를 생각하면 국물이 많지만 강된장은 우리가 쌈 싸 먹을 때는 습기가 거의 없는 강된장.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강추위. 아, 네. 네. 강추위도 마찬가지로 눈이 안 와가지고 그 막 메마른 추위. 더 춥잖아요. 차라리 눈이 오면 덜 추운데. 맞아요. 포근함이 네.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제가 사실은 술을,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제가 좀 술을 좋아해요. 그런 말 좋아요. 인간적으로 보여요. 비로소 인간적으로 보여요. 여태껏 AI 같았거든요. 술을 많이는 못 먹지만 술 먹는 자리 좋아하는데요. 왜 예전에 아버지들은 주머니가 좀 가벼울 때 강술을 드셨어요. 깡술이라는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깡술은 들어봤어요. 예, 그 깡술이 사실은 강술이거든요. 안주 없이 술만, 뭐가 섞이지 않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꽁보리밥이라는 네. 말 있잖아요. 꽁보리밥도 우리는 왜 그 쌀을 넣을 수 없을 때 보리쌀만 가지고 만든 게 꽁보리밥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꽁보리밥 이전이 깡보리밥, 사실은 강보리밥, 섞이지 않은 이렇게 가요. 이게 더위에서 사실 이게 꽁보리밥까지 왔는데요. 이게 우리말이라는 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더위에서 꽁보리밥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 작가님 어떻게 아는 게 많아요? 이게 29년 동안 기사를 보다 보면 여러 분야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거, 이 기사가 정확하게 가야 되려면 검색을 많이 해야 돼요. 그 한 단어가 만약에 취재기자가 쓴 한 단어가 이게 맞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쳐봐요. 쳐보면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쫙 떴을 때 여기서 가장 이 기사에 맞는 단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좀 저의 이 말밭이 좀 기름져지는 그런 혜택을 보는, 덕을 보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밭이 기름지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책이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정말 시리즈로 해도 될 만큼 아주 알차게 모으셨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또 우리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 이제 거의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지 끝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령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이 책은 초등학교 아이부터 뭐 100세 어르신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 뭐 유치원 때부터 이제 신조어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저 신조어 되게 좋아해요. 신조어 되게 좋아하는데 자칫 우리의 예쁜 말을 배우기 전에 신조어를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는 말이 내 친구한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말이 예쁜 말인지 안 예쁜 말인지도 모르고 막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때부터 봐서 와, 우리말이 이렇게 예쁘구나.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유행하는 말도 있어. 이것도 쓸 거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연령이 이제 위로 가서 대학생들. 요즘 대학생들 소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문해력 문제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들의 그 입시 위주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독서를 못했던 거예요. 독서를 해야 그 안에 있는 우리 예쁜 말들을 다 내 거가 되는데 그 과정을 훌쩍 뛰어넘고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뭐 명일, 뭐 금일 이런도 네, 모르는 네. 사흘, 나흘, 네, 사나흘. 네. 우천시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말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천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자랑 또 이렇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더 네. 힘들게 느끼실 수 있죠. 네. 비가 올 때는 이 뜻인데. 네, 읽었으면 좋겠고요. 더 욕심을 내면 그 이후로 가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생활 전선에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은 그런 분들은 글을 보면서 나 옛날에 그랬지 이런 추억을 글을 통해서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하나만 보태자면 가족끼리 이 책을 공유하면서 퀴즈를 서로 저녁 먹으면서 서로 내고 마치고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각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 다 같이 네. 모여야 되니까. 한 가지
가지 희망이 있다면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20대 독서율이 높아지고 있대요. 네.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네. 그건 참 희망적인 일인 것 같고 20대들은 책을 읽고 이렇게 북스타그램이라고 하죠. 네. 그걸 알리는 건 아주 힙하다. 네. 세련되고 멋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20대들도 이런 책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공유하고 또 이렇게 공감하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거의 한 30여 년에 걸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책을 펴내은 정말 첫 책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글이 매끄럽고 너무 글을 잘 쓰셨어요. 아주 기분 좋게 읽었습니다.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어요. 우리 노경아 작가님의 어른을 위한 말지식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